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당장 은행에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 겁니다. 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을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금융제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내 돈, 내 가족의 돈인데도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만 명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이 중 무려 70% 이상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돈을 찾으려다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사는 68세 김성만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성만 씨의 아내 순자 씨가 집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수술비로 2천만 원, 입원비와 치료비를 포함해서 총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성만 씨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내 명의로 된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에 3천만 원, 예금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럼 됐구나. 아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수술비를 내면 되겠네. 김성만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분이라도 본인 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가 지금 의식불명인데요.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으시거나 상속 절차를 밟으시거나 아니면 금융보호자로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성만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내의 돈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성년후견인 선임에는 최소 2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당장 해야 했습니다. 김성만 씨는 결국 사채업체에서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도 말이죠. 내 돈인데 왜 못 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현실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김성만 씨의 경우처럼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김성만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가정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김성만 씨가 겪은 상황은 단순히 은행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핵심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차명 거래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을 막고 탈세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가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성만 씨가 은행에서 들은 말은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의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요? 김성만 씨는 은행 직원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방법이 없나요?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은행 직원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년후견인 선임, 두 번째는 상속 절차, 세 번째는 금융보호자 등록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은 법원에 신청해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더욱 복잡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김성만 씨의 아내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보호자 등록은 뭘까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미리 가족 중 한 명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두면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대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금융보호자 등록을 지금 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김성만 씨는 절망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상속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금융보호자 등록은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김성만 씨는 사채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월 이자 5%라는 살인적인 조건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이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내 순자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2달이 걸렸고 그동안 김성만 씨는 매달 사채이자 25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내 통장에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도 말이죠. 2달 후 순자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김성만 씨는 아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자로 500만 원을 날려버린 후였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만약에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김성만 씨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성만 씨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 씨가 알게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고 복잡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회복된 후 김성만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을 찾아보고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었던 아내 명의의 정기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당시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총 600만 원을 모았던 적금이었죠. 김성만 씨는 이 돈은 오래전에 찾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은행에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적금이 만료된 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보통 예금으로 전환되었고 5년 동안 거래가 없어서 휴면계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면계좌가 된 지 5년이 더 지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면 계좌는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성만 씨는 안도했지만 곧 또 다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 휴면계좌를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성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에만 해도 이렇게 잊혀진 통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휴면계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통계를 보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휴면계좌에 잠들어 있는 돈이 무려 9조 원이 넘습니다. 계좌 개수로는 약 3천만 개에 달하죠. 이 중에서 실제로 주인을 찾은 돈은 매년 2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조 원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평균적으로 계좌 하나당 3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좌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만 씨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로 된 휴면계좌가 총 7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총 850만 원이었죠.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런데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들이 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역시나 아니오였습니다. 휴면계좌를 찾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성년 후견인이 있거나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휴면 계좌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휴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성만 씨처럼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장을 분실했거나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젊을 때 만들었던 계좌들을 잊어버리거나 치매 등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휴면 계좌 중 상당 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성만 씨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처럼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정작 써야 할 돈은 활용할 수 없고 존재조차 모르는 휴면 계좌에는 수백만 원이 잠들어 있다니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겪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김성만 씨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제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김성만 씨가 알아본 결과 의외로 많은 해결책들이 있었습니다. 김성만 씨는 아내의 회복 후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았죠. 그 과정에서 김성만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몰랐을 뿐이었죠.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이 바로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였습니다.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미리 지정해둔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김성만 씨가 은행에서 자세히 알아본 바에 따르면 금융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본인과 금융보호자가 될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당일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수수료도 무료였죠. 금융보호자로 등록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금 출금, 대출 상환, 보험금 수령, 연금 수령 등 거의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새로 받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등 중요한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만약 미리 등록해뒀다면 아내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김성만 씨는 곧바로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가서 서로를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김성만 씨는 아들을 자신의 금융보호자로, 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의 금융보호자로 등록한 것이죠. 그리고 아내 순자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아내도 김성만 씨를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보호자 제도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직 자리 잡힌 제도가 아니다 보니 은행 창구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직 시행을 안 하는 은행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긴급한 경우 금융대리인 제도를 등록하시면 간단한 금융 업무는 가능합니다. 김성만 씨가 알게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해결책이 바로 신탁제도였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부자들만 쓰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유언대용 신탁이나 안심신탁 같은 상품들은 김성만 씨와 같은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신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본인의 재산 일부를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 돈이 사용되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만 씨가 알아본 안심신탁 상품의 경우 1천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했고 연 수수료도 0.3%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도
미리 설정해둔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돈이 집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라면 내가 갑자기 쓰러져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김성만 씨는 2천만 원을 안심신탁에 가입했습니다. 본인이나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의료비가 지급되도록 설정했죠. 그리고 두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나머지 돈이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성만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면계좌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자신이 어떤 계좌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은 미리 해지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하면 휴면계좌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또한 가족들과 함께 금융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 보험은 어디 가입되어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료되는지 등등을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비상시에 훨씬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김성만 씨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과 아내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잔액, 만료일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이 파일을 아들과 공유했죠.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군. 다시는 예전 같은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김성만 씨의 준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김성만 씨가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은 아내가 완전히 회복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금융보호자 등록도 완료했고 신탁도 가입했고 휴면계좌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족들과 금융정보도 공유했죠. 이제 정말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성만 씨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에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내 돈인데도 못 쓸 수 있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성만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강좌를 열게 되었는데 김성만 씨가 자원해서 금융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날 김성만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20명 정도였는데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만 씨는 자신의 경험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상황, 5천만 원이 있는데도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절망적인 순간,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무엇인지, 왜 가족이라도 돈을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김성만 씨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금융보호자 등록을 하세요. 가족 중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미리 등록해두면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휴면계좌를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계좌에 상당한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셋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세요. 특히 의료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안심신탁은 정말 유용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세요.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접근하기 쉬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비상금을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당장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동네 은행 지점에는 금융보호자 등록을 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갑자기 늘어난 문의에 당황할 정도였죠.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할머니가 휴면 계좌를 조회해보니 20년 전에 만들었다가 잊어버린 적금에서 800만 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김성만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른 경로당에서도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김성만 씨는 부산 지역 5개 경로당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작은 준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김성만 씨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금융보호자를 등록하세요. 가족 중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둘째, 휴면 계좌를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30초면 조회 가능합니다. 잊고 있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세요. 특히 의료비 자동 지급 기능이 있는 안심신탁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넷째, 가족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세요.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보험은 어디 가입되어 있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접근성 높은 비상자금을 준비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계좌나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일정 금액을 보관해 두세요. 김성만 씨는 지금도 매주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예방책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김성만 씨처럼 위기를 당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성만 씨의 경험처럼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